일본 치타야 직원이 교보문고에서 받은 충격. 치타야가 완패한 결정적 문화 차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대표 서점을 비교하며 문화와 사고방식을 파헤쳐 봅니다. 바로 우리의 교보문고와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는 치타야 서점 대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여행 가시면 치타야에 들르시죠? SNS에도 치타야 인증샷이 넘쳐나고 일본 서점 문화는 역시 다르다는 찬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바뀔 겁니다. 특히 일본인 여성 아이리씨가 광화문 교보문고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충격적인 반응까지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입니다. 치타야의 화려한 외관은 대단합니다. 일본 도쿄 다이카냐마에 위치한 치타야 서점은 1980년대 작은 대여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일본 전역에 1,400여 개의 매장을 자랑하는 거대 체인이 되었습니다. 치타야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바로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는 컨셉입니다.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책 옆에 자전거를 놓고 요리책 옆에 주방용품을, 뷰티 서적 옆에 화장품을 진열합니다. 심지어 매장 안에 스타벅스와 편의점까지 입점시켰습니다. 모기업 CCC의 CEO 마스다 무네아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기업은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 정말 멋지죠? 혁신적이죠? 일본인들은 치타야를 보며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서점의 미래다. 치타야의 성공 비결은 소비자들에게 단순히 책을 사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공간. 전 세계 관광객들이 치타야를 일본 여행의 필수 코스로 꼽는 이유입니다. 실제 치타야는 도서뿐만 아니라 음반, 문구, 가전제품까지 판매하며 종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본 출판 시장이 빙하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치타야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본은 다르다. 이런 창의적인 발상이 일본을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보문고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24년 가을 도쿄에서 온 30대 직장인 아이리씨. 그녀는 치타야 본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엘리트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한국 시장 조사차 서울에 출장 왔습니다. 아이리씨는 내심 우쭐했습니다. 한국 서점들이 우리 치타야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던데 얼마나 따라했는지 한번 봐야겠어. 그녀의 첫 방문지는 당연히 교보문고 광화문점이었습니다.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내린 아이리씨는 교보 빌딩 지하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이 향은 피톤치드 향이 책 향기와 어우러진 독특한 냄새. 치타야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자연의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간 아이리씨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건 치타야도 하는데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치타야는 책을 사라고 권유하는 느낌이지만 여기는 진짜로 공짜로 읽으라고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형 카우리 나무 테이블에는 100명이 앉을 수 있었고 매장 곳곳에 300여 개의 편안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사지 않고도 몇 시간씩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리씨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책을 사지 않고 계속 읽어도 되나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운영 지침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초등학생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쓸 것. 이 책을 한 곳에 오래 서서 읽는 것을 말리지 말고 그냥 둘 것. 3책을 이것저것 보기만 하고 구매하지 않더라도 눈총을 주지 말 것. 4책을 앉아서 노트에 베끼더라도 제지하지 말고 그냥 둘 것. 5책을 훔쳐가더라도 절대로 도둑 취급하여 망신을 주지 말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좋은 말로 타이를 것. 아이리씨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잖아? 아이리씨가 충격을 받은 이유를 이해하려면 치타야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치타야는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18년 타케오 시립도서관 스캔들을 아시나요? 치타야가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을 맡으면서 상업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독자들이 찾지도 않은 오래된 책들을 대량으로 구입해 책장을 채우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부정에 가까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거액을 들여 멋지게 만든 타케오 도서관은 한동안 화제였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낯선 인테리어와 운영 방식 때문에 이용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외지인들만 구경 오다가 유사한 도서관이 여기저기 생기자 방문자는 급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 출판업계의 몰락입니다. 일본은 한때 출판 강국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사람들이 일본 출장 가면 책 사오는 게 중요한 일이었죠. IT 분야. 일본 책에는 정말 귀중한 정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한국이 일본보다 1년 빨리 출간되었습니다. 클라우스 슈바베. 제4차 산업혁명도 한국이 먼저 출간했습니다. 일본은 책이 나온 뒤 판매 추이를 보다가 많이 팔린다 싶으면 그때서야 출판을 준비합니다. 전철을 타보면 책 읽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간혹 포르노 만화를 보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치타야의 라이프 스타일 판매 전략. 멋져 보이지만 본질은 더 많이 팔기 위한 전략입니다. 책 옆에 자전거를 놓는 이유? 자전거도 팔려고요. 주방용품을 진열하는 이유? 주방용품도 팔려고요. 화장품을 놓는 이유? 화장품도 팔려고요. 물론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문화라고 포장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치타야에서 책을 오래 읽고 있으면 직원이 슬쩍 다가옵니다. 치타야의 멤버십 카드를 권유하고 이 책 좋아하시면 저쪽 코너에 이 제품도 한번 보세요. 라고 구입을 유도합니다. 아이리시는 교보문고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5월 22일 교보생명 4옥 지하의 교보문고가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임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비싼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면서 서점을 미쳤습니까? 하지만 창업주 신용호 회장은 밀어붙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서점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개장하는 날 이병철 삼성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용호 회장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생각만 하던 일을 신 회장이 이뤄줬어. 이병철과 신용호 두 사람은 일본에 갈 때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형 서점들이 부러웠습니다. 젊은이들로 꽉 찬 서점이야말로 나라의 진정한 미래를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삼성도 종로타워를 지으면서 서점을 만들려고 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정부 규제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가 더욱 의미 있었던 겁니다. 아이리시는 운영 지침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운동이었습니다. 일본 서점의 특징은 작가별 배치와 일책 일글입니다. 아이리시는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10명 내외에 베스트 작가를 추리는 느낌이라면 일본은 50명 정도를 작가별로 배치합니다. 한 작가당 10권 내외의 책이 있어 팬들이 찾기 쉽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사려면 한국에서는 딸려오는 단편이 포함됩니다. 일본은 제목에 적힌 글만 딱 수록합니다. 책이 얇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고 다독으로 이어집니다. 한 글만 출판하면 낭비가 없습니다. 인간 실격이 별로면 다른 책 안 사면 되고 마음에 들면 그 작가 구역에 가서 다른 책을 보면 됩니다. 책 크기가 손바닥 안에 들어와 일본 지하철에는 책 읽는 사람이 한 칸에 한 명은 꼭 있습니다. 문예집에는 연예계 유명인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잡지를 팔고 서서 읽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흥미로운 연예 기사 읽다가 뒤에 소설도 읽어볼까? 이런 식으로 진입장벽을 낮춥니다. 책 구매 시 서점 북 커버를 주고 이벤트로 책갈피도 줍니다. 이런 점들은 분명 배울만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리시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 서점의 본질은 독자층이 어느 정도 확보되니 박리담회가 가능합니다. 좋은 책을 많이 발간하자는 느낌이지만 기본적으로
파는 것, 이 목적입니다. 한국 서점은 독자층이 좁으니 마케팅에 힘씁니다. 하지만 교보문고는 읽게 하는 것, 이 목적입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아이리시가 가장 충격받은 건 2015년 리모델링 이야기였습니다. 교보문고는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서점을 목표로 광화문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통로를 넓히고 전면 진열을 늘리고 서가 높이를 낮추고 조도를 개선하고 소파형, 벤치형, 테이블형 등 20곳에 300석이 의자 배치합니다. 5만 년 된 뉴질랜드산 대형 카오리 나무 테이블에 100명이 동시 착석이 가능합니다. 이건 판매량을 늘리려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책 진열 공간을 줄인 겁니다. 바로 책 읽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리시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읽게 두는 건가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서점업계를 리드하는 입장에서 고객들이 책을 좋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 추세도 서점이 비단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물건도 사고 휴식도 취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보문고가 치타야보다 더 도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도서관과 이북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야 전국 초중등 학생 대상으로 1인 1 태블릿 PC 보급을 준비 중일 때 한국은 이미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바로 드림 서비스는 2009년 교보문고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배송료도 없고 책 상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모두 따라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공공도서관은 연령, 성별, 취향 등을 분석해 책을 권해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정보를 분석하면 사상과 신조를 검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로 맞춤형 추천을 제공합니다.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아이리시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일본 사고방식은 형식과 질서를 중시합니다. 시스템과 매뉴얼을 따릅니다. 이렇게 하면 잘 팔린다는 검증된 방식을 선호합니다. 치타야의 라이프스타일 판매도 결국 하나의 매뉴얼입니다. 한국 사고방식은 본질과 의미를 중시합니다. 유연하게 변화하며 혁신합니다. 이게 옳은 일이다 라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교보문고의 운영 지침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오를 고민하고 한국은 왜 Y를 고민합니다. 치타야는 혁신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소비 자본주의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는 건 결국 더 많은 걸 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마스다 무네아키의 경영 철학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더 잘 팔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타케오 도서관 스캔들이 우연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공공성을 해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교보문고의 창립 정신은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킨다. 입니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아이리시는 도쿄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치타야가 교보문고에서 배워야 할 것들. 그녀의 상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배운다고? 우리가? 아이리시는 당당히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고객 중심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판매 중심입니다. 교보문고는 고객이 책을 사지 않아도 베껴가도 심지어 훔쳐가도 너그럽게 대합니다. 이게 진짜 고객 중심 아닙니까? 우리는 단기 매출에 집착합니다. 교보문고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겁니다. 타케오 도서관 스캔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윤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공공성을 잃었습니다. 교보문고는 상업 공간이면서도 공공도서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책 대여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보문고는 이북 전자도서관에서 우리를 앞섭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아이리시의 보고서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수익이 아이리시가 반박했습니다. 교보문고도 적자입니다. 하지만 모기업은 계속 지원합니다. 브랜드 가치와 사회적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장 뭘 바꿔야 합니까? 아이리시는 명확히 답했습니다. 첫째, 매출 압박을 줄이십시오. 직원들이 고객에게 멤버십 카드 권유하느라 정신없습니다. 둘째, 독서 공간을 늘리십시오. 물건 진열 공간이 줄더라도요. 셋째,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는 슬로건을 바꾸십시오. 책 읽는 문화를 만든다. 넷째, 단기 매출이 아닌 장기 가치에 투자하십시오. 물론 교보문고도 치타야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1. 작가별 배치 시스템으로 일본의 세심한 분류 방식은 독자들에게 편리합니다. 2. 책 읽을 전략으로 얇고 저렴한 책으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전략은 한국도 도입할 만합니다. 3. 문예집의 대중화로 연예인 인터뷰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식도 배울 점입니다. 4. 서점 굿즈 마케팅으로 북커버, 책갈피 등 서점만의 굿즈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치타야의 이런 전략들은 더 잘 팔기 위한 것이고 교보문고의 전략은 더 많이 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왜 교보문고가 더 특별할까요? 아이리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교보문고가 만드는 건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방입니다. 운영 지침 5번을 다시 보십시오. 책을 훔쳐가더라도 절대로 도둑 취급하여 망신을 주지 말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좋은 말로 타이를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 책을 살 수 없는 사람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배움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 한 30대 남성이 15년 전 교보문고에서 훔친 책과 학용품 값을 받아달라며 100만 원과 손편지를 익명으로 전달했습니다. 교보문고는 그 돈에 100만 원을 더해 200만 원을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했습니다. 일본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처리를 했을 겁니다. 교보문고는 혼자가 아닙니다. 영풍문고는 스타필드에 입점하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알라딘, 예스24 같은 온라인 서점들은 오프라인 매장과의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독립 서점들은 각자의 색깔로 동네 문화 거점이 됩니다. 한국의 서점들은 경쟁하면서도 함께 성장합니다. 교보문고가 바로드림을 시작하자 다른 서점들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교보문고는 특허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서비스는 함께 나누는 게 맞다며 환영했습니다. 이게 한국 문화입니다. 아이리시가 특히 놀란 건 디지털 전환 속도였습니다. 교보 이북 앱은 PC, 모바일 전용 단말기까지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바로드림 픽업박스는 무인 수령 시스템입니다. AI 추천 시스템은 빅데이터에 기반 맞춤형 도서를 추천합니다. 전자도서관은 전국 어디서나 접속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종이책의 감성을 지키느라 디지털 전환을 늦추는 동안 한국은 종이와 디지털의 조화를 이뤘습니다. 실제 교보문고에서는 종이책을 보다가 마음에 들면 QR코드로 바로 이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북을 보다가 소장하고 싶으면 종이책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일본의 DNA는 장인 정신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형식 중시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집단 조화로 튀지 않고 조화롭게 만듭니다. 한국의 DNA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합니다. 본질 추구로 형식보다 의미를 중시합니다. 혁신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교보문고는 한국의 이런 DNA를 잘 보여줍니다. 빠르게 변화하되 본질책 읽는 문화는 지키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혁신합니다. 아이리시는 서울을 떠나기 전날 다시 교보문고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독자입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일본어 번역본 한국 소설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미소만 지을 뿐 3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녀는 결국 책을 샀습니다. 사지 않아도 되는데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교보문고는 연간 2,500만 명이 방문합니다. 광화문점만 600만 명입니다. 보유 도서는 100만 종 이상 회원수 1,200만 명입니다. 바로드림 센터는
전국 100개 이상입니다. 독서. 좌석은 광화문점만 300석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책을 사지 않고 읽은 사람이 매일 수천 명의 책을 베껴 쓴 학생이 매일 수백 명입니다. 교보문고에서 꿈을 키운 청소년은 수백만 명입니다. 교보문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츠타야의 강점은 세련된 인테리어에 라이프 스타일 제안합니다. 다양한 상품 구성으로 체계적인 분류입니다. 츠타야의 약점은 지나친 사업화로 공공성이 부족합니다. 단기 수익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느립니다. 반면 교보문고의 강점은 책 읽는 문화 확산으로 진정한 고객 중심입니다. 공익과 수익의 균형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고 장기적 비전을 중시합니다. 교보문고의 약점은 수익성과 일부 서점의 혼잡함입니다. 작가별 세분화가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일 서점 대결은 교보문고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서점이 보여주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입니다. 교보문고가 보여주는 건 단순히 좋은 서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입니다. 공동체 정신으로 개인의 이익보다 함께 발전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장기 비전으로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 세대를 생각합니다. 혁신과 전통의 조화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되 본질은 지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빠른 적응력입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기에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K-팝, K-드라마, K-무비로 문화 강국을 이뤘습니다. 반도체, IT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쟁취했습니다. 교보문고는 이 모든 것을 응축해 보여줍니다. 아이리시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에 썼습니다. 나는 츠타야를 자랑스러워했다.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교보문고를 보며 깨달았다. 진정한 문화는 파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한국은 빠르게 변하지만 본질을 잃지 않는다. 경쟁하지만 함께 성장한다. 개인을 중시하지만 공동체를 잊지 않는다. 츠타야가 미래의 서점이라면 교보문고는 미래의 문화다. 일본이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어떻게 하우가 아니라 왜 Y이다. 나는 이제 알았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히 우리는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일본 문화는 세련됐으니까 라며 무조건적인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듯 대한민국에도 자랑스러운 문화가 있습니다. 교보문고는 단순한 서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자존심입니다. 창업주 신용호 회장의 정신, 서울 한복판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서점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그 신념이 4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도 교보문고는 적자를 감수하며 책 읽는 문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학생도 누구나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단점이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하는 역동성입니다. 감정적인 한국인 그건 약점이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 중심 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를 우리 정신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다음에 교보문고 가시면 그냥 책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정신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에게 자랑하십시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화이팅! 다음 한일반전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